실제 우리가 루푸스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무슨 병인지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혼자 나와서 루푸스가 어떤 병이다 얘기하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루푸스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루푸스는 증상이 이렇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루푸스 진단을 언제 받으셨어요?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네. 그러면 그때 진단 받으셨을 때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되게 많이 막 탁탁탁탁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진단이었어요. 몸이 많이 아픈 거. 몸이 많이 아팠다? 예, 탁탁탁탁 쑤시고. 탁탁탁탁 쑤시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차트를 보면 뒷목이 뻐근하고 아프다 그러셨어요. 네.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한의원에 처음 오셨을 때 네. 그리고 어깨하고 팔에 통증이 있다. 네, 온몸이 다 아팠죠. 그러니까 온몸이 다 아프셨죠. 그리고 네네. 온몸이 돌아가면서 탁탁탁 쑤시는 느낌이 있다. 그 네. 얘기도 하셨고 네. 발등도 탁탁 쑤신다. 그 다음에 손발이 겨울에는 노란 색깔이 변하고. 노랗게 색깔 변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지금은 거기 이제 변하는 게 이제 거의 없어지고 어쩌다 한 번씩 그게 겨울 되면 나타나고 거의 안 나타나요. 그 지금은 증상이. 거의 없어요? 네네.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그 겨울에 막 색깔이 변하고 하는 게 백이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우 전에는 100이었다 하면 지금 한 90% 좋아졌고 한 10% 남아있고 10 정도 남아있다. 한 10에서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피곤하다 그러셨고 갑상선 수술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열이 막 달아오른다, 더워서 식은땀도 난다 그러셨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제 면역 억제제 드셨다 그러셨죠. 네네. 그때 한 7년 정도 드셨다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한 7년 정도 진단받고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기 오신 거죠. 네, 그죠, 그죠. 그렇죠. 네. 몸이 더 많이 아프니까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제가 약물도 안 되고 이래서 처음에 기억나세요?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 루푸스라는 말은 안 하시고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홍반성, 전반성, 루푸스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맞아. 그렇게 알고 계셨죠. 네네. 그렇게 변명이 났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치료한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2018년부터 해갖고 제가 지금 한 6년에서 한 6년 지나고 한 7년 접어드는 것 같아요. 6년 지나서 7년 접어드는 느낌. 예. 근데 집이 좀 멋이니까 예. 자주는 좀 오기 어려우셨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데 제가 약을 먹고 일을 하니까 뭐 제가 또 회사 또 근무 안 할 때는 병원에서 하니까 한 달에 한 2번씩 뭐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이랬어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바쁠 때는 좀 못 오시고 예, 일을 시간이 하니까 있을 때는 오고. 또 오시고 막 그렇게 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집이 좀 많이 멋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까 뭐 KTX 예약하셨다고 그랬나요? 네네. 국리 가는 거 예약해. 가시려면 또 KTX 타고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몸 증상은? 지금은 몸 증상이 제가 몸이 뭐 이제 막 내 몸이 탁탁탁탁탁 쑤시고 아픈 게 이런 게 없으니까 힘이 저는 이제 영 덜 들고 그래요 제가. 몸에 힘 들어가는 게 좀 덜하시다? 예, 막 몸을 막 탁탁탁탁 쑤시고 이러니까 잠을 못 자고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 기억나요. 막 자다가 아픈 거 아파서 내가 자꾸 깬다. 예. 탁탁 쑤시는 것 때문에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주무시다 이렇게 자꾸 아파서 깨고 이러신 거 그런 거는 제가 그런 거는 거의 없고 거의 어쩌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그렇지 거의 그 이제 몸을 탁탁탁탁 쑤신 거는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거의 없어졌어요? 네네. 그럼 좀 편하시겠네요. 잠 네네. 주무시고 이럴 때. 몸은 많이 편하네요 제가. 그리고 루푸스는 어떤 병으로 알고 계세요?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병은 무슨 병이다? 제 몸은 어떤 병인가 하면
제가 듣기로는 자가 면역인데 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제 다른 균이 들어오면 그거를 막아내야 되는데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갖고 내 몸을 자꾸 공격하는 이런 어머나. 병인지 저는 알고 있는데요. 완벽하세요. 완벽하게 너무 아시네. 이제 자가면역이라는 병이 많은데 1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루푸스고, 루푸스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막 늑대한테 물린 자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발견할 때는 환자가 여기도 빨개, 여기도 빨개, 여기도 빨개, 얼굴도 빨개 막 이래가지고 뭐 늑대한테 물린 자국 같네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하는 증상들이 무조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 게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면 뭐 버터플라이 신드롬, 전신성 혼방성 낭창에서 얼굴에 나비 모양의 빨간 이 콧등부터 해서 있다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판성 혼방성 난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온몸에 이제 빨간 울긋불긋한 발진이 생기니까 전신성 혼방성 낭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냥 간단히 루푸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나의 몸을 공격하면 안 되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면역 시스템이 깨지면서 내 몸에 이제 세포를 공격하는데, 루푸스의 기본적인 특징은 세포 안에 핵이 있잖아요. 세포 안에 핵.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핵이나 DNA 이거를 이제 공격하면서 생기는 병이다. 굉장히 좀 드문 거죠. 우리나라에 환자 수 많지 않아요.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모르시죠? 우리나라에 기껏 해봤자 한 2만 명이 좀 넘어요. 네.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몇 명이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암 환자가요 100만 명이 넘어요. 아이고 그럼 맞네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암 환자보다도 굉장히 숫자가 적은 그런 병이죠. 그리고 희귀병이. 그래서 모든 분들이 루푸스 하면은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병에 대해서 이제 진단이 나오면 이런 병이 있었어? 그리고 어떻게 이런 병에 내가 걸렸지? 라고 이제 다들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 또 가족들도 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병에 대한 대처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머님 원래 성격은 좀 어떠세요? 나는 예민하다, 느긋하다? 예민하죠. 예민하고, 나는 걱정 불안이 많다, 아니면 나는 아니다, 낙천적이다? 걱정 불안이 많죠. 제가 클 때를 그렇게 컸으니까 그러면 나는 완벽주의 쪽이다, 아니다? 조금 좀 완벽주의라고 봐야죠. 제가 근데 제가 한 25년 동안 루푸스 환자를 포함해서 자가면역 환자를 보면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성격이 좀 비슷하더라. 급하고 이렇죠. 제가 좀 급한 면도 있으시고. 급하는 데는 없고 좀 급하고, 마음 먹었으면 제가 좀 마음 먹었으면 안 돼도 그걸 끝끝내 해내야 되고 뭐든지. 맞아요. 마음을 내가 먹었으면 맞아요. 포기를 안 해요. 저는 한번 한다 하나 남들은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한 번 한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시간이 없어서 밤을 새워야 돼. 밤을 새고 해요, 아니면 그냥 자버려요? 자야죠. 자죠. 근데 옛날에는 학교 다녔을 때는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적이 조금 떨어져요. 성적이 떨어지면 코피를 흘리서라도 내가 만약에 몇 등을 등수를 들어야 딱 하면 마음 먹고 끝끝내 내가 성적 올려야 되잖아. 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이 데가 있을 루푸스 때. 이 자가면역 환자분들은 첫 번째는 뭔가 회사가 됐던 학교가 됐던 자기가 해야겠다고 하면 꼭 해내는 성격.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분들도 많고, 직업적으로도 뭐 학교 선생님, 뭐 교수님, 정말 엘리트 집단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왜 그러냐면 완벽주의다 보니까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해, 뭐 이렇게 자기 맡은 걸 이렇게 잘 하는 걸 보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은 몸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마음이 힘들죠. 자기 자신이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고 끝끝내 간다 하는 게, 그러니까 박사님 제가 삼천포로 가서 죄송한데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새엄마 밑에서 컸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간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라도 못 배우면 내가 안 된다 싶어가지고 주병야도 그랬어요. 공장 다니면서 그렇구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그래서 제가 저기 대구에서 출발해갖고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끝끝내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6년을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포기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60명, 예를 들어 한 40명 이래 입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졸업해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반밖에 안 돼요. 힘드니까. 한 20명 넘게 포기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졸업했어요, 저는. 인내로 극복하고 대단하시다. 졸업했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렇게 끝끝내 한다고 해서 그게 생각나서 제가 박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 얘기가 뭐냐면 루푸스나 이런 환자분들의 특징이 어머님하고 똑같은 게 정말 정신적인 그 정신력이 되게 강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피곤해도 내가 맡은 거 해야 될 거는 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공통적인 특징이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 이런 얘기를 다 똑같이 하시는 거야. 어머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이런 얘기를 다들 하시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대화 나누다 무슨 얘기 들었냐면 요즘은 성격을 조금 바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이제 옛날만큼은 그렇게는 저는 이제 좀 덜해요. 제가 이제 이런 병이 옴으로써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스스로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이제 아예 포기를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자꾸 신경 쓰니까 내 마음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마음을 이제 많이 내려놓고 피해요. 지금 제가 그게 제 방법이고 제가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스트레스도 이제는 뭐 한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한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말을 해도 기아 덮고 흘리고 그게 아예 제끼놓고 포기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으러 왔는 게 아니고 내 하루 일당에 내 근무 수당에 내 돈 벌러 왔지 남한테 스트레스 받으러 왔는 건 아니다 이래 생각하고 제가 마음을 다 신경을 끊어요. 그렇게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살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니까 자꾸 뭔가 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꿔야 돼요. 제 마음을. 루푸스를 포함한 자가면역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고 싶은 말씀이고 또 실제 그렇게 하는 말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좀 편안하게 가져야 되고 스트레스 받을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툭 털고 그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돼요. 그리고 논문이 나왔어요. 루푸스 이런 자가면역 환자분들의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의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 하는 논문이 이미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제가 그 논문 갖고 리뷰 한번 해드릴 텐데 제가 불안한 게 박사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너무 이게 계모한테 자라다 보니까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게 상처받았는 거를 그대로 이래 안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 키도 안 컸는데 이게 아주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정말 이해되고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병원약은 드세요 안 드세요? 한의원약밖에 안 먹어요. 제가 안 드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의원 여기 오고 나서 2018년도에 왔으니까 이 병원 와가지고 한 달 좀 먹다 끊었어요. 저는요. 한 달 정도 쉬다가? 예, 병원약 안 먹어요. 저는 한의원 약만 먹어요. 저는요.
그래도 지금 상태는 처음보다는 좀 많이 통증이라는 게 많이 이제 90% 제가 90% 좋아졌어요. 정도, 90% 그러니까 정도. 좋아지고 이게 한 번씩 통증 한 번씩 이렇게 몸이 탁탁탁탁 쑤시는 게 한 번씩 나타나지 거의 안 나타나요 제가. 탁탁 쑤시는 거는요 제가. 그래도 제가 나름 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이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연구만 가지고는 이 병을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제가 25년 동안 연구만 한 게 아니라 논문도 많이 썼어요. 여기 논문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SCI 저널, 아메리칸 저널 오브 네프롤로지라는 저널에 제 논문이 실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KBS 뉴스에도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 루푸스 사고체 신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봉동약침이 있다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SCI 저널에도 실렸고, 그 다음에 제가 호주의 시드니에 가서 그 시드니 산업대학에서 그 학회 세미나에서 제 논문을 발표도 했고요. 또 거기서 운이 좋게 그 최우수 1등 논문상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약재 중에 성분 진세노사이드 알지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자가면역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논문도 SCI 저널에 실렸고, 제가 이걸 가지고 미국의 뉴올리온즈 거기 그 파셉이라고 하는 학회에서 이제 논문 발표도 하고 이제 SCI 저널에도 논문이 실렸는데, 제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연구와 또 실제는 다르잖아요. 제가 25년 동안 루푸스 환자들을 많이 봤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논문에 없는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물질로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자가면역 질환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않는 한 치료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어머님은 마음도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 내려놓는 것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한 귀로 그냥 다른 귀로 그냥 내보내버리고 이거를 지금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먹는 한약이 됐던 치료 약침이 됐던 뭐 어떤 거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마음에 대한 관리 치료가 중요하다. 이 마음에 대한 변화가 중요하다. 이것이 잘 되면 또 치료 효과도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어머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모든 이런 자가면역 환자분과 그 다음에 루푸스 환자분들 포함해서 좀 마음이 더 편안해지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좀 덜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좀 이런 루푸스 환자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저기 대구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을 받는데, 거기서 저기 작년에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엄청 많이 높게 나왔는데 염증 수치가 많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는 교수님이 어디서 무슨 약을 먹는가 저한테 물어서 약 안 먹는다고, 다른 데서 뭐 약 안 먹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의심을 하더라고요. 엄청 이게 환자들이 저처럼 이래 염증 수치가 높은데 이렇게 낮게 이렇게 떨어지는 환자들이 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교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또 한의원 약 먹는다면 오만 검사를 다 할까 싶어서, 그는 막 병원에는 한의원 약 먹는다 하면 오만 저만 검사를 해서 저 겁이 나서 그냥 약을 안 먹는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의심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저기 병원 약은 주는 약은 먹으니까 완전히 부작용이 일어나요. 어떤 부작용?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 멀쩡한 눈이 고장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박사님한테 눈도 치료받으면서 쏘그려 주문이 왔어요, 제가 눈에. 그래서 눈 치료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박사님을 믿고 요 병원 약을 가능하면 안 드신 게 좋아요. 그 통증 약을 먹으면
병이 더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박사님 여기 한의원 약 주는 거를 먹고 치료를 받다 보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여기 와서 제가 박사님을 만남으로써 제가 제 몸을 많이 또 치료를 받았고 그런 덕분에 또 제가 일도 하고 또 건강도 되찾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또 병원을 안 왔으면 제가 제 몸이 어떻게 돼서 어떤 병원으로 도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병이 지금 생겼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열심히 치료를 받고 막 일단은 박사님을 믿고 일단은 박사님한테 일단은 왔으면 맡겨요. 내 몸을 맡기고 박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환자들을 박사님한테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따뜻함이 있어요 환자들한테. 그래서 박사님을 믿고 그래 박사님을 내 몸을 맡겨놓으면 박사님이 알아서 내 몸을 치료하고 열심히 치료만 받고 이 병원 약만 열심히 드시고 병원 약은 아예 일절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치료하고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 내 몸을 이게 홍방성 전반식 루푸스를 내 몸을 자가 면역 내 몸을 저는 한 90% 80에서 90%는 제가 치료를 지금 받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자가 면역하면 쟤는 병원에서 루푸스 이 몸은 못 고친다 난치성 병원으로 어로봉 공단에서 딱 떴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는 치료 못 한다고 내놨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 제 몸을 많이 치료하고 몸에 통증이 없으니까 제가 잠은 잘 자요. 처음에는 잠을 못 자서 구미에 개인병원 한의원을 갔는데 저한테 종합병원 가서 온몸을 검사를 해보래요. 온몸을 저는 어떻게 검사한지를 몰라요. 통증이 온몸이 있으니까 저는 그 단계가 그 단계까지 갔는데 저는 참 이의조 박사님을 만남으로써 제 몸을 치료받았으니까 아픈 환자들도 박사님한테 맡기고 열심히 치료받았으면 호전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너무 진짜 훌륭한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근데 이제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병원약을 갑자기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는 먹다가 갑자기 끊으시면 이게 리바운딩이 있어서 몸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억제했던 걸 갑자기 탁 풀어주면 몸에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 이런 거 드시던 분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이들 있지만 어머님은 되게 특수한 경우시지 다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병원약 같이 드시면서 치료를 보통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개인의 또 생각이 다르시니까 이제 일부의 분들은 병원약 특히 뭐를 좀 안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끊게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서 서로 이제 그 협조를 해서 조절을 하면서 줄여 나가도록 하지 뭐 절대로 저희가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아직도 완치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치료해서 나중에는 정말 깨끗하게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약을 먹으니까 서치로필인가 에터롤인가 무슨 그 약을 먹으니까 저는 몸이 저한테는 더 안 좋아져요 이게. 그리고 요 약을 먹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 약을 먹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리거든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막 눈까지 고장 나니까 제가 그 약을 먹어도 막 저한테는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그 약을 큰 거를 하얀 거를 되게 이렇게 되게 붉은 약을 줬는데 약을 이렇게 하얀 거를 이렇게 그게 되게 컸는데 그게 이제 수치가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었는데 약을 줄여가지고 되게 큰 약을 반통도 줄여갖고 약이 째맨해요 지금은.
아침만 먹으래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먹던 거를 거의 굵게도 한전에 확 줄었고 약을 많이 줄었어요. 그래요 아침만 한 그럼 뭐 번씩만. 병원약 아예 안 드시는 거 아니네. 드시는 것도 있네. 아니 아침약 한 번만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 이제 병원에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약을 이제 받아다가 안 먹고 그냥 애두고 받아놓고 안 드시는 거야? 애두고 그냥 한의원 약만 먹어요. 아침만 먹으라 하니까 약을 약도 이장약 하나 하고 이장약 하나 하고 또 이거 뭐야 이거 온몸이 탁탁탁탁 쑤시는 그 무슨 뭐 타이노린가 뭔가 그거 하고 또 눈이 안 좋으니까 눈 이렇게 눈 먹는 약 매하고 고가고 이렇게 세 알씩 먹는데 아침만 먹으래요. 그래서 저는 일절 아예 안 먹어요. 받기만 하시고. 예. 하여튼 뭐 오늘 루푸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뭐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어머님 진짜 깨끗하게 증상이 낫게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대병원에서 이게 저기 박사님 말 맞도록 손에 뿔긋뿔긋하게 처음에는 그죠. 여기 피부가 빨갛게. 아니 뿔긋뿔긋하게 일어났는데 처음에 갔으니까 저한테 이걸 보작하더라고요. 교수님이 보작하는데 손이 뿔긋뿔긋하게 뭔가 올라오더라고. 대반 진단이 이제 그거 난치성 그거 홍반성, 전반성, 뭐 루푸스인가 온몸을 이제 공경하니까 이제 전반성이라고 나왔는 거예요. 그게 사태가 전신성. 예, 전신성인가 뭔가 그 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겨울 되면 손이 막 손끝이 하여튼 손이 막 이래 막 전부 다 노라 발하고 레이노즈군. 네. 발하고 손하고 노라 해가지고 완전히 막 이게 막 이제 노라니까 이제 막 죽는 그 살같이 내 몸이 죽는 것 같아요. 참 그럼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도 되죠? 박사님이 필요하시면 올리셔야죠. 제가 뭐 저는 있는 대로 얘기했는 거고. 그 나중에 논문 쓰면 논문에도 좀 올려도 되고 이 사례를. 아이고 그렇게 하시고 제 몸만 그거는 박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제 몸만 박사님 좀 안전하게 좀 치료 좀 시켜주세요. 제가 네, 열심히 해서 꼭 진짜 깨끗하게 좋아지시게. 저는 박사님을 만남으로써 내 몸을 치료하려고 내가 참말로 제 치료를 받고 몸이 좋아졌는 것도 있지만 제가 박사님한테 눈물이 앞으로 가립니다. 박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 아픔은 내 몸을 잠도 못 자는 내 몸을 그래도 안 아프게 잘 자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박사님. 저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좋은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은